사심표월 5화.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지하 공동이 펼쳐져 있었다. 공동 곳곳에 횃불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감히 규모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지하 공동은 거대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빛이 없던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횃불을 보니 눈알이 터져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다. 표월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눈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표월은 눈을 반쯤 감은 채 빛에 적응하려 애썼다.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했었기에 빛에 익숙해지는 것은 오히려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표월은 마침내 빛에 적응할 수 있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표월은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공동 내부를 살폈다. 공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듯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종유석이 그 증거였다. 공동은 마치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였다. 공동 안에는 나무로 만든 목조 건축물이 가득했다. 마치 어느 장원을 본떠 만든 것처럼 투박하게 만든 건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뭐야? 이게 무슨... 뒤늦게 시력을 회복한 아이들이 건물들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한가운데 사람의 손을 탄 것이 분명한 목조 건축물이 서 있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다. 표월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에 소여월과 송천우가 붙었고 다시 이민과 고신옥 등이 따랐다. 초입에 있는 건물 안을 들여다본 표월이 말했다. 사람은 없어. 정말이네? 뭐지? 소여월의 얼굴에 의욕의 빛이 떠올랐다. 다른 건물들을 모두 뒤져봤지만 사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황당한 표정이 되었다. 혹시 사람이 있을까 경계하긴 했지만 정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은 몰랐다. 아이들이 황당해하는 사이 표월은 건물 자체를 살폈다. 그리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었다. 목조의 상태로 보아 최근에 만든 것이 분명했다. 나무의 결이나 위에 쌓인 먼지로 보아 표월과 아이들이 각 구역에 갇혀 있을 때 급히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 때문에 건물 자체도 부실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면 형편없었다.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안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조악했다. 마치 일부러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든 것 같았다. 표월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세상을 홀로 떠돌면서 그가 터득한 진리 중 하나가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곁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맞아 죽으면 구걸하는 상대를 가늠하는 눈이 없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음식을 던져주면 그 또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었다. 표월의 모습에서 자식을 떠올린다거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를 연상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죽을 만큼 얻어맞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구걸했던 상대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표월의 눈치는 매우 비상했다. 그 때문에 아주 조그만 이상한 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표월은 밖으로 나와 건물의 배치를 살폈다. 건물 자체는 무척이나 조악한데 배치는 훌륭했다. 건축의 문외 아닌 표월이 봐도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건물들을 배치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표월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때 표월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너구나, 표월?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소녀는 세 번째 구역에서 만난 이민이었다. 이민이 표월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표월과 달리
그녀에게는 어둠을 꿰뚫어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표월을 바라봤다. 짙은 눈썹 아래 자리한 눈동자, 우뚝 솟은 코, 굳게 담은 입술. 비록 심하게 말라 양볼이 움푹 들어갔지만 무척이나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민이 주목한 것은 표월의 외모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눈이었다. 움푹 팬 눈두덩이 위에 있는 표월의 눈동자는 빛을 받아 은은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이 횃불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색인지 모르지만 무척이나 신비하게 느껴졌다. 원래 그런 거야? 뭐가? 붉은 눈동자, 이뻐. 내 눈동자가 붉다고? 몰랐나 보네. 그럼 여기 와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민이 손을 뻗어 표월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표월은 가만히 서서 이민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녀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내 눈빛이 붉다고? 혹시 뱀에게 물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다면 말이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감지하고 배척하는 데 익숙했다. 이제까지 표월이 천하를 떠돌면서 본 아이들 대부분이 그랬다. 다행히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민이 시험한 바에 따르면 횃불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만 은은한 붉은빛을 띨 뿐이고 평상시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검게 보였다. 표월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민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이것저것.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뭐가? 그냥 달라. 우리는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너만 생각이란 것을 하고 있어. 이민이 뚫어져라 표월을 바라봤다. 표월도 그녀의 눈빛을 마주봤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소여월과 송천우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이야기? 그냥 이것저것. 이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소여월이 이민을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표월에게 말했다. 아이들 몇 명이 뭉쳐있기로 했어. 너는 어쩔 거야? 어쩔 거라니? 너도 우리와 함께 할 거지? 소여월은 매우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의 뒤에 있던 송천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표월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봐서라니?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야?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뜻이야. 표월의 대답이 의외였는지 소여월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송천우는 당장이라도 발끈할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여월이 가만히 있자 애써 화를 사겼다. 표월도 경험했지만 어둠 속에 오래 고립되어 있다 보면 정신이 무너지게 된다. 어떤 이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자아를 붙잡는 데 성공했지만 그런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물며 지금 이 지하 공간에 갇혀있는 이들은 겨우 10여 세 초중반의 아이들이었다. 정신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상태로 감금되었기에 특히 자아의 붕괴가 심각했다. 당장이야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겠지만 차후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표월은 아직 그들과 섞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표월은 다른 아이들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조차 믿지 않았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 역시 어떤 문제점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표월의 무감각한 얼굴에 소여월이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찾아와.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표월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소여월이 이민을 바라봤다. 너는 어떡할 거야? 이민은 대답 대신 표월과 소여월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녀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좋아, 함께하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뭉쳐있는 것이 살아남는데 훨씬 유리하겠지. 이민이 소여월의 곁으로 다가갔다. 세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표월은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서로의 얼굴을 익힌 지 불과 몇 시즌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곧 자신과 비슷한 부류를 찾아 무리를 이뤘다. 소여월과 송천우가 주축이 된 무리, 강일이란 아이가 이끄는 무리, 염일중이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뭉친 아이들, 고영산이라는 소년이 우두머리로 있는 무리들로 나뉘었다. 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도드라진 존재감을 자랑했다. 다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뭉쳤고 지하 공동에는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됐다. 표월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그런 표월을 재수없다고 욕하거나 경계했다. 저 새끼가 있던 구역에는 다른 생존자가 없었다며?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남은 거지? 혹시 저 새끼가 모조리 죽인 것 아니야?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모두 독방에 갇혀 있었기에 표월이 다른 이들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암암리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다. 비록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하 공동 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세계는 바깥 세계와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과 같지 않다면 밀어내고 경계하고 질시하는 모습은 어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은연중 많은 이들에게 배척당했지만 정작 표월은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다. 홀로 천하를 떠돌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표월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생존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표월은 온종일 지하 공동안을 돌아다녔다. 첫 번째 이유는 혹시 탈출할 만한 곳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지하 공동의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지하 공동 안의 건축물들은 최근에 급조한 것이었지만 그와 아이들이 갇혀있던 지하 공간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벽에 그렇게 이끼가 형성되려면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갇혀있던 방과 이곳 건축물들 사이에는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의 괴리가 존재했다. 표월은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야. 어떤 이유로 버려져 있다가 최근 들어 누군가 재활용을 하는 것이 분명해. 문제는 재활용하는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지하 공동의 원주인일 수도 있었고 우연히 발견한 이들일 수도 있었다. 누가 됐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소유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지하에 단시간에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표월이 그렇게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그그근. 갑자기 지하 공동 천장에서 둔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표월과 아이들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빗무리가 조금 새어 들어오는가 싶더니 커다란 바구니가 달린 줄이 내려왔다. 사람 한 명이 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바구니 안에는 각종 음식이 담겨 있었다. 음식이다! 먹을 거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지 않아도 감옥을 나온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아이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해 있었다. 아이들이 마치 아귀처럼 바구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꽤 오랫동안 굶주렸기에 먹을 것을 본 아이들의 눈은 뒤집힌 상태였다. 잠깐! 그때 소여월과 송천우가 아이들을 막으며 소리쳤다. 뭐야! 비켜! 아이들이 당연히 화를 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두 사람을 공격할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소여월은 겁먹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어때? 그녀의 시선은 강무리의 우두머리들에게 향해 있었다. 강일, 염일중, 고영산, 각각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들이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각 무리를 대표해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담긴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그때 표월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 너는 뭐야? 염일중이 사나운 눈빛으로 표월을 노려봤다. 다른 우두머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한 어른들조차 위축될 만큼 도끼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오랜 감금 생활이 아이들을 야수로 만든 것이다. 아이들을 이곳에 가둔 자들은 100명이나 되는 흉포한 야수를 만들어냈다. 어느 누구라도 아이들의 이런 눈빛을 마주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월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도끼와 절망을 먹고 자란 짐승. 그런 그에게 이 정도의 눈빛과 압박은 통하지 않았다. 표월이 태연히 음식을 집으며 대답했다. 나도 내 몫을 챙겨야지. 그거 내려놔. 염일중이 표월의 손목을 잡았다. 표월이 말없이 바라보자 염일중이 더욱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가져갈 수 없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한다. 그가 소여월과 다른 우두머리들을 바라봤다.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소여월 등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쉽게 통제하는 방법은 그들의 목숨줄, 즉 식량을 장악하는 것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은 다른 아이들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식량이 권력이었다. 그들은 자신 외에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다. 특히 표월처럼 무리도 짓지 못하고 혼자 밖으로 나도는 외톨이에게 말이다. 그때였다. 푹! 으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염일중이 처절한 비명을 내지른 것이다. 그런 그의 눈에는 표월의 손가락이 박혀 있었다. 검지로 염일중의 왼쪽 눈을 뚫은 것이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염일중의 눈에 손가락을 박은 채 표월이 무심히 물었다. 횃불을 받은 그의 눈빛이 어느새 붉게 빛나고 있었다.